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나도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수익화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하는지 너무 막연해 하시더라고요. 막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브랜딩을 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브랜딩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장과 수익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어 은퇴 없이 계속 성장하며 수익화를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겠죠. 내 자신이 우량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읽고 쓰는 북튜버로서 퍼스널 브랜딩하는 방법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널을 운영할 때는 여러분의 채널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저는 이 채널 외에도 북튜브 해나책장과 해나의 예술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두 채널의 목적은 직접적인 수익화가 아닌 저의 성장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이 경계에서 글을 쓰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스펙트럼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으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도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으면 블로그든 유튜브든 채널부터 만들어라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듣는 것은 절반을 안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100%를 흡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며 내 나름의 인지선상에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널에 이런 것들을 쌓아갈 때 4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내가 연구개발한 분야에 전문성이 생긴다. 둘째,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층을 모을 수 있고 이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이 독자들을 바탕으로 나의 영향력이 생긴다. 넷째, 영향력이 생기면 다양한 기회가 온다. 만약 북튜버를 하고 싶은 목적이 리뷰어로서의 영향력을 넓히고 싶은 거라면 채널의 성격이 또 달라지죠. 이런 경우는 화제성이 있는 신간을 부지런히 읽고 콘텐츠를 쌓아야 해요. 그러다 보면 빨리 확산이 되고 출판사들로부터 여러 리뷰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리뷰어로서의 영향력이 목적보다는 자기계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타율이 높은 콘텐츠보다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제들을 제 속도에 맞게 쌓아갔습니다. 브랜딩을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도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위해서는 4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해요. 하나, 여러분이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 그 고객은 어디에 모여 있나요? 셋, 그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분의 후크는 무엇인가요? 넷,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4가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넓은 시장에 펼쳐놓고 걸리는 사람이 유입되길 바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나와 맞는 독자층을 많이 확보해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내가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을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하나는 밀도 있는 책을 좋아하고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둘, 깊이와 사색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 셋, 읽고 쓰기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의 고객이나 독자가 되어주길 바랬어요. 이런 사람이 나의 독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바로 이 3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 저와 비슷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편안함이 있죠. 그 다음 질문이 그 고객은 어디에 모여 있나요? 인데요. 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고객이 모인 곳에서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브랜딩을 하며 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3번째 질문은 그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분의 후크는 무엇인가요? 인데요. 제 경우는 나의 취향에 기반한 책과 전시 콘텐츠였습니다. 비슷한 취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저를 발견하고 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다면 저의 독자가 되어 줄 테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나요? 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둘째,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셋, 성장하게 하는 내용을 제공한다. 넷,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이렇게 4가지를 저의 독자층에게 제공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이나 전시, 그리고 브랜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이 4가지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는 4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세요. 채널 운영의 목적,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인가, 브랜딩과 마케팅을 위한 4가지 질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채널, 콘텐츠, 홍보인데요. 채널은 오프라인 가게와 같다. 우선 채널은 오프라인 가게와 같습니다. 내가 브랜딩의 뜻을 두고 있다면, 특히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매일 가게를 열고 간판에 불을 켜놓는 것처럼 매일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해요. 꾸준하게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콘텐츠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내가 브랜딩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한 거예요. 콘텐츠, 기획부터 해야 한다. 콘텐츠는 기획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내 고객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도움이 될 콘텐츠를 제작해야 해요. 저는 채널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메모장처럼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내용 중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 공유하기도 합니다. 둘째, 책과 전시 리뷰를 올릴 때는 한번 정리한 내용을 1차 편집을 거쳐 공유합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는 기획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획 단계에서 2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첫째는 제목과 썸네일, 둘째는 콘텐츠 내용과 맞는 이미지를 골라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겁니다. 특정 키워드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채우는 건 정성을 들이는데 사진은 대충 찍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들여 찍고 정성을 들인다면 내 피드의 퀄리티는 훨씬 좋아집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SNS 특성상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 끗발 차이인데 조금 더 신경 쓰는 걸로도 내 채널의 이미지를 훨씬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 먼저 발견하는 제목은 수많은 공급들 속에서 나를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콘텐츠에도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메모장처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든 조각을 확장시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이를 토대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것을 다시 기사 형식으로 바꿔서 브런치의 원고를 씁니다. 즉, 하나의 콘텐츠를 각 채널의 성향과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퍼뜨린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하게 퍼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각 채널이 그릇이라면 내 콘텐츠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건지 파악해야 돼요. 저는 나중에도 검색이 되는 기록 보관용이 목적일 땐 블로그, 그리고 이미지가 메인이 되면 인스타그램, 저의 포트폴리오는 유튜브를 통해서 축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엮을 것을 염두에 둔 글들은 브런치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색이나 노출이 목적이 되는 내용들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모두 활용합니다. 여러분의 코어 채널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 채널을 거점으로 가공하고 편집해서 다른 채널에 퍼뜨리시면 됩니다. 어떤 콘텐츠를 어떤 채널에 올리든 중요한 건 대상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선명해지고 독자에게 명확하게 가 닿으니까요. 좋아하는 일로 퍼스널 브랜딩 하기 정리하자면 브랜딩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성장인지 수익화인지 둘 다인지 목적에 맞게 분야를 정해 채널을 개설한다. 브랜딩과 마케팅을 위해 4가지 질문을 한다. 하나, 여러분이 고객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 그 고객은 어디에 모여 있나요? 셋, 그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분의 후크는 무엇인가요? 넷,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나요? 컨텐츠를 기획할 때 제목, 썸네일,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정해둔다. 나의 코어 채널을 거점으로 두고 각 채널의 그릇과 용도에 맞게 퍼뜨린다. 최근에 저는 매화라는 식물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추운 계절을 견디고 이제 봄이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피는 꽃이 매화잖아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과정이 이 매화꽃을 피우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리 잡고 싶은 분야에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과정이 참 소중하고 과정이 없이 행운처럼 좋은 결과가 쉽게 오는 건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저를 불안하게 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지런히 더 깊고 섬세하게 저의 취향과 스펙트럼을 넓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매화나무를 보며 저는 그릇을 생각했는데요. 꽃이 피는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릇을 단단하고 정갈하게 빚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분량만큼 나를 찾는 수요도 내가 담아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분량도 커질 테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목표한 일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성실하고 정성껏 그릇을 빚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여기는 브랜딩 지식 채널 해나의 성장하는 브랜딩이고요. 지금까지 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